민주당보다도 더 빠른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 제주도에다가 치유센터를 만드는 이 부분도 전에 국비 지원 운영비를 필요로 한다. 지금은 5대5랍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러한 부분을 이 주무부처가 행안부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결정났습니다. 아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전문 요양병원 아직 안 됐죠. 이 부분 제가 꼭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4.3에 대해서 또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리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는 조경태한테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제가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고기철 도당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찾을 때는 사삼공원이죠. 사삼공원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비례관계도 이걸 지금 이야기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제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장애인들은 굉장히 관광 쪽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인 의원께서 무장애 관광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했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제주 관광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특장차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장애인들이 볼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내국인 관광 활성화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무장애 여행을 위해서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또 장애인 전문 병원이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장애인 전문 병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치료를 하러 와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혹시 우리 조경태 후보님이 갖고 계신 보관이 있으신지. 네. 지금 말씀 주신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 1위가 자동차 산업이고요, 2위가 관광 산업입니다, 3위가 반도체나 이런 기계 산업입니다. 그 관광 산업이 그만큼 수출에도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반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씁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을 좀 더 많이 육성시킨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사실 격차해소 위원장 할 때 최고위원 의원이 저희 같은 위원으로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장애에 대한 시설, 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국인 관광 활성화와 또 장애인과 관련된 무장애에 대한 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 전문 병원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여기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는 3차 의료기관이 없다거든요. 1차, 2차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제주도는 사실 옛날에 탐남해가지고 독립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인구로 보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좀 독립된
또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 위상에 맞도록 3차 그 의료기관, 3차 병원 지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 하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애인 전문병원도 저는 함께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눈물이 좀 날라 그러는데 저기 다음에 2차로 올 때는 좀 많이 모여. 근데 꽤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꽤 많이 오신 거죠. 왜냐면 이제 발등백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항공을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은 도담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까 좀 약간 가격을 좀 낮춰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비싼 문제와 그다음에 공항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제시간 또는 항공기 연주 과정에서 오는 연착 문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성산에 관련된 공항은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지금 제1공항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지금 용역 지금 작업에 실시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크고 이 부분이 생기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국토부에 여기 늘 이제 항공편이 해외 수요로 돌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실 때도 아마 거의 만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좀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항공당국과 이제 강력하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이제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방금 우리 말씀 주신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토목공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잘 이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에 대해서 제주공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과 함께 덜 갈등하고 그래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연착되고 포화 상태에 있으면요 결국 승객들의 어떤 그 안전과 전에 한번 무안에 그 공항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어떤 제주도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도시로서 저는 위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인프라 구축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잘 소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병년되게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아까 아라지구 보도제약 그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제주도 국회의원도 풀기 어려웠던 거 제가 부산 갈매기 조개트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쨌든 잘 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해외로 특히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주도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말씀 주신 말씀 저희 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좀 잘 새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몇 %인가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부산이랬잖아요. 부산, 경남, 울산 보통 부울경이라는데 부울경 지지율이 19%거든요. 19%. 그러면은 여기는 안 봐도 그냥 비디오입니다. 이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감투에 대한 그거보다는 당을 좀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했었는데 어느 날 제보고 한 분께서 정치에 욕심은 아예 없는 분인데 이분이
당을 아끼는 분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조 의원이 우리 당의 최다선을 오는데 한번 이번에 좀 당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는데 하라니까 좀 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이 상당히 좀 울림이 있어서 그럼 내가 한번 이번에 결심을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 한번 툭 던져봤는데 여론에 제가 엄청 잘 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몇 등 하는지? 예. 몇 번 안 계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스테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후보가 출마한다면 대선 후보가 반드시 앞서는 것이 불문율의 그 규칙인데 그 규칙을 조గిం다 깼다. 더 엄격히 말해서 그 규칙은 제가 깬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을 변화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이 민심에서 나온다. 아직 근데 여러분들은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당심은 민심에 좀 아직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당 이름이 뭡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쓴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그 17%에 불과한 이분들이 모여서 선택한 후보보다는 전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당이 혁신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조 의원, 야 45명 다 난리 피면은 몇 명 남노?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40년 이상 되신 우리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계십니다만은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정권 창출이죠. 또 하나의 목표는 뭡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107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10%대에 있는 지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저는 우리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가죽을 벗긴다는 거.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렸네. 그럴 때 돌아갔던 온건 보수, 돌아갔던 중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15대 때 보면은 국민회의가 79석이었습니다. 소수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하게 정치를 함으로써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가졌죠. 그죠? 그리고 열린 우리당 때 보면은 47석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서 그 다음 선거에서 152석을 얻어서 가반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향해 있느냐,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07석으로 17%에 머물 것이냐, 80, 90석으로 40%의 지지율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막 못무도 막 이래 하겠다. 그래 하십시오. 막 당이 뭐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명이 뭔지를 좀 확인했어요. 우리 당명은 국민의 힘.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제주도 작다고 나쁘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면요 전국이 다 불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제주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당에 있는 제주 시민들, 도민들, 그리고 제주도의 당원동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중앙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부름을, 마음가짐을 잘 읽고 제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싸운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좀 시끄러운 곳입니다. 예, 특히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좀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는 의미는 서로 논쟁하는 거지요. 근데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에이 저 사람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입을 틀어막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어느 날 보니까 민주당을 많이 담아버렸어요. 소수 의견이라도 그 의견이 비록 다수 의견과 좀 맞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6선 의원이잖아요. 제가 최다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내려온 적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수가 똘똘 뭉쳐야 된다, 진보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소리를 싫어합니다. 왜? 진보든 보수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정권 창출이죠. 왜 정권을 잡습니까?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마음보다도 우리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심 위에 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는 찬성했습니다. 왜 찬성했느냐? 중도층에 있는 70%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선진 경제 강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가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불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항상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정목은 뭐냐? 자격은 민주주의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루는 그런 행위,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생각합니다. 2번이나 탄핵당했다.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왜 한 번 당했을 때 그 모습을 봤으면 나는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왜 겸손하지 못했습니까? 저를 꾸짖지 마시고 비상계엄을 한 그분을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께서 주신 그 기회를 헌시작처럼 버렸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반성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것이 4.3 공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4.19 그 묘역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일 때 우리를 지지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강한 야당,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우리의 미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철통같이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의원연맹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정동영 의원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으로 가신 분하고 미국에 갔을 때 생각의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의 생각도 수용하면서 또 제 생각을 또 강하게 또 주장하고 하면서 또 그분도 생각하게 하고 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과의 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위태롭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가 팔짱 끼고 뒤에서 니 한번 잘해보자,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야당이지만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서 Okay, we are on to item. 또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미 동맹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미국과의 관계를 그냥 우리가 도움받는 정도 수준으로 거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미국을 볼 때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제가 2월 달에 미국 워싱턴 DC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미국 관료도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자신감이 생긴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 미국에 투자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투자 1위입니다. 그것도 뭐 아주 일자리가 뭐 좀 낮은 단위가 아니고 삼성, 현대, LG, SK 이런 고급 일자리가 미국이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 상원 의원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부락부락 하면서 뭐 씩씩거리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분인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하시라 하니까 왜 우리 알래스카에는 투자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잖아요. 맞죠?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되는 데 과정에서 미국의 기여도가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사고의 진화를 통해서 미국을 지금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자국을 어떻게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미국이 가지지 못한 장점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선산업이고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가 혈맹관계, 동맹관계로 한다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군사 동맹에 머물고 있는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이어나가자.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존재를 훨씬 더 각인을 시킨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안보적인 거, 또 군사적인 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막아내고 또 중국을 막아내고 러시아를 막아낸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군사 동맹을 훨씬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경제적인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포락포락하거나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든든하게 지금 단단하게 지금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면요. 대통령 한두 사람이 어디서 지배당하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민이지요.
5,200만 국민들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두 사람 대통령이 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 장관 임명되신 분들이 행여나 어떤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도 앞장서서 여러분 뜻을 따르겠다 이 말씀이고요. 어쨌든 조금은 지금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신창빈이라고 합니다. 예, 무덥고 이 제주까지 이렇게 바쁜 일정에 제주도당을 찾아주신 조경태 의원님에 대해서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이신가요? 당대표 하신 분이 우리 여기 제주도당에 국민의힘 후보로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되는데 한 번도 방문 안 해주셔가지고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참 섭섭하고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바쁜 일정에 우리 제주도당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잠깐 말씀 중에 이제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좀 귀에 거슬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은 현재 육선 의원이고 국민의 육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이시고요. 선수를 하게 되면은. 근데 말씀하신 중에 개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기 와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집권 여당의 육선 의원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그 비상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맞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왜 그래야 하는 식으로 정부 탓하시고 저 대통령 탓하시고 그러는 걸 보시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이 원내에 있으시고 육선 의원이시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잘못한다고 그런다면 의원님이 결기로 삭발을 하든지 다시 투쟁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의원님이 잡아주셔야죠. 그게 원내에 다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중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더불어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누군가는 뭐 계엄에 참만 관련된 뭐 친한파 무슨 파 해가지고 지금 저 당대표로 나오신 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시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쿨하게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럼 그게 토달지 말고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석구대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국민한테 다가서서 당대표로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대표로서의 마음의 자세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가지고 토달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당대표라고 그런다 그러면 조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그 후보자들도 있을 것이고 당원도 계실 것이고 또 원내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우리 국민의힘 자체도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껴두고 내가 당대표 되면 그 사람 내한테 지원 안 했다고 내한테 내 의견에 동조하는 동료 의원들을 제끼고 국민의힘 의원을 제끼고 당대표로서 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포용력 있게 나의 스탠스는 어떻든 간에 이 망가져가는 침몰해가는 국민의힘을 포용력 있게 끌어나갔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혹시 조 의원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그런 공세를 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쿨하게 받으셔가지고 넓은 도량으로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당원 동지들까지도 포용 있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사이 그 부산의 친구, 부산 출신 가수인데 그 김상태가 증거라는 노래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 의원님
조경태가 나가고자 하는 국민의힘에서의 당대표가 나가고자 하는 국민의 미래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당원들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조 의원님의 색깔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 의원님의 색깔 없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좀 협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 의원님이 갖고 가신 미래에 대한 그 꿈이 퇴색돼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현실 타협적인 그런 색깔 하다 가게 되면은 조경태라는 당대표 후보의 색깔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 의원님이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신 있게 하세요.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의원님 답변 듣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유 귀한 방송 감사하고요. 왜 조경태가 제일 어른인데 왜 그래 하냐 하는데 이 당은 어른 대접을 안 해줍니다. 어른한테 대들라지요. 근데 내 때릴 수 없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내가 총으로 기를 수도 없고 저는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저 불러주시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든든한 빽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고대제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하라 했거든요. 안 합니다. 제가 대표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넓은 마음으로 품어달라. 제가 제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B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A형은 그렇게 남을 험하게 이렇게 혹시 A형 손 들어보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남을 그렇게 거칠게 하지는 않는 거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조 의원이 이걸 사람들을 그러면 이렇게 인적 청산 거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죠.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들께서 인적쇄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적쇄신위원회를 국민 누구나가 자기가 위원장도 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100% 공모를 합니다. 그분들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진정어린 그런 어떤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라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의 논란의 가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도록 국민들께 심판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갈등을 가장 최소화시킨다. 이래 보고요. 그 조경태의 색깔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옛날에 우리 40년 이상 정치하신 분들은 그때만 해도 보수다 진보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권하면 여당, 또 집권 못하면 야당, 야당이라는 말이 그랬지 진보다 보수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갈라놓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겠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잘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정말 날씨 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여기서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당대표의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낮은 지지율을 지금 17%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정상적으로 민주당 수준으로 하든지 민주당보다 높게 하든지 이것이 이번에 당대표의 역할이다. 일부에서는 그게 되겠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경태가 해내겠다 이거죠. 두 번째, 거대 강성입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그냥 여당이 아니고 거대 강성 여당입니다.
맞죠? 네. 그래 강성 여당에 맞서 싸우는 당대표가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가서 목소리 낸다고 이깁니까? 백전백패지요. 의원수도 작은데 강성 그대 여당에 싸워서 이기는 당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누구겠습니까? 조경태.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시켜주시면 잠깐. 세 번째, 낮은 지지율 그리고 그대 여당에 지금 존재감도 없는, 지금 서울에 가면요 야당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음대로. 그래서 그대 강성 여당에 싸운 야당이 있다 하는 존재감을 심어야 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 해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라. 두 번째, 강성 여당, 그대 여당과 잘 싸워야 된다. 세 번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AI 자동화